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백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입니다. 두통과 비염, 위장병, 면역력 저하 등 만성적 질병에 시달렸던 저자가 20년간 자연섭생법 임상을 통해 정리한 짠맛으로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인지, 짜게 먹는 것은 건강에 안 좋은 것인지, 이 영상을 통해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소금으로 건강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을 제대로 알기 전, 한때는 그랬다. 좀이 김에 발린 소금까지 젓가락으로 훑어내고 먹던 때가 있었다. 국은 최대한 싱겁게 해서 먹고 국물은 남기려고 애썼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간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채식 식당을 건강한 맛이라 여기며 드나들었다. 단맛은 살찌고 기름진 것들은 몸에 좋지 않으며 맵고 짠 음식은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겼다. 입맛 당기는 대로 먹고 싶은 걸 먹기보다는 칼슘, 비타민, 단백질 실제 그렇지는 못해도 될 수 있으면 영양학의 기준대로 균형 있는 식사를 하려고 했었다. 그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건강에도 좋은 것이라 믿었다. 그와는 별개로 주기적인 과식과 폭식은 계속되었고 밤만 되면 야식의 유혹에 무너져 좌절해야 했다. 몸은 두루 안 좋았다. 물먹은 손마냥 무거웠고 등짝이 아프고 눈알은 뻑뻑하며 손발은 얼음장이 따로 없었다. 자주 체하고 두통에 시달리고 불규칙한 생리 주기에 생리통도 심했다. 몸 여기저기 염증에 시달렸고 만성적인 요통으로 허리는 자주 삐끗해서 앉아있기 힘든 날도 있었다. 변비나 피부 문제 같은 것들은 굳이 말하기도 못하다.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 거라 생각했다. 아프면 약 먹고 병원도 다니며 급한 불을 끄며 그렇게 살았다. 자신을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멀쩡한 곳이 없고 여기저기 아플 때마다 부위별로 다른 과를 찾아 검진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온갖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비염, 중이염에서부터 편도선염, 구내염, 기관지염, 질염, 관절염, 간염, 위염, 대장염, 아토피, 피부염까지 온갖 염증을 달고 산다. 병명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온갖 염증이 부위를 달리한 채 돌고 돈다. 부위별로 가야 할 병원이 다르다 보니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여러 병원을 전전한다. 그러나 이 모든 병은 염증이 잡히지 않아서 생긴다. 비염에 피부염도 있고 구내염도 자주 걸리고 심할 때는 중이염까지 앓게 된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인후염이나 편도선염으로 시작해 모세기관지염이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폐렴으로 가기도 한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면역력 결핍으로 불리는 크론병이나 베체트병 등 신종 질병도 결국 염증을 제어하지 못해 생기는 것이다. 최근에는 만성염증을 앓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염증은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 살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이다. 그래서 피와 땀, 눈물 모두 짜다. 분비물뿐 아니라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 데 필수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하다.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액, 즉 소금물이다. 소금 부족이 불러온 당뇨병.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어 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췌장이 약한 당뇨가 있고, 신장 기능이 약해져 노폐물과 영양소를 구분하지 못해 소변이나 혈액으로 당이 돌아다니는 신장성 당뇨가 있다. 특히 소금 부족과 관련된 당뇨병은 운동을 해도 혈당 조절이 안 되고 마른 체형인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혈당 수치보다 중요한 문제는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를 통해 병명으로 진단받을 상황까지 아니라고 해도 몸은 이미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때 잡곡 중심의 식사로 기본 영양을 하면서 소금을 잘 챙겨 먹으면 신장의 기능이 살아나 영양분을 돌리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좋아져 혈당은 저절로 조절된다. 운동할 때는 달리기보다 걷기가 좋은데 서서히 워밍업을 해서 열을 내고 서서히 시키는 운동이 좋다. 그렇게 해주어야 뒤쪽으로 힘이 생기면서 신장의 수 기운이 좋아져 혈액이 맑아지고 피로도 덜하고 요통이나 부종 등도 차츰 나아진다. 음식에 간이 짭조름해야 소화도 잘 된다. 음식에 소금을 많이 쓰는 것은 단순히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과거에는 냉동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소금을 썼다고 하지만 집집마다 냉장고가 몇 대씩 있는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간장, 된장, 장아찌 같은 염장식품을 먹는다. 소금의 삼투압 작용은 수분은 빼내고 적당한 염도를 배게 한다. 그리고 부패성 미생물 작용을 억제하고 유익한 균의 발효 기능을 활성화한다. 짠맛은 입맛을 돋우는데 입맛이 없을 때 간장게장은 밥도둑이 되고 참기름에 간장을 넣어 쓱쓱 비벼 먹거나 장조림, 장아찌 등 짭조름한 것이 들어가면 없던 식욕도 생긴다. 여름에 오이지, 짠지 같은 것을 먹고 나면 피곤이 가시고 기운이 나고 더위에 지친 입맛도 돌아온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입맛에 따라 짭조름하게 먹는 게 좋다. 소금기는 독소를 중화시키고 썩는 것을 막고 발효시켜 효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수십 년을 먹어왔던 소화제를 끊고 입이 짧은 아이가 먹성 좋은 아이로 바뀌고 늘 가스가 차서 더부룩했던 속이 편안해져 세상이 달라 보일 정도다. 짭조름하게만 먹어도 속은 훨씬 편안하고 가벼워진다. 옛 문헌들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 소금은 오래된 채기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평소 입맛대로 짭조름하게 먹고 필요한 경우 식사 외에 소금을 따로 챙겨 먹으면서 소화제 먹을 일이 없어졌다는 사람이 많다. 우리 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재료가 들어오거나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밖으로 밀어내는데 이때 두드러기나 뾰루지 같은 형태로 드러난다. 피부 트러블의 상당수가 소화와 관련이 있다. 감기, 물과 소금이 필요하다. 몸이 냉하면 면역 기능이 약해져 염증이 잘 생긴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감기에 걸렸을 때 잘 낫지 않고 오래 간다.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깨끗한 소금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염증으로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물과 소금 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때는 평소에 몇 배를 먹어도 소금이 잘 먹힌다. 감기 예방 차원에서 소금 양치를 하고 비염의 경우 소금물로 코 청소를 하는 등 바르거나 뿌리는 방법도 도움이 되지만 소금을 먹어 몸속에서부터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자주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질 좋은 소금을 구해 평소에도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콩나물국 등에 소금이나 조선간장을 타서 뜨겁게 먹고 땀을 내줘도 좋다. 물과 소금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염증이 더는 진행되지 않아서 회복이 빠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콧물, 코막힘, 가래 같은 증상이 심해져 기관지염, 중이염, 폐렴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내고 수분을 보충할 때도 맹물보다 간간한 소금물을 마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다. 입병 치료에는 소금이 필요하다. 구내염, 입병, 잇몸병, 구취, 베체트병 등 입병으로 입안이 자주 헐고 혓바닥이나 혀가 갈라져 고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심하면 말하기도 힘들고 음식을 먹는 것도 두려울 정도다. 오행의 원리를 단순 적용하면 입은 위장이 다스리고 혀는 심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염증이 어느 부위에 있든지 간에 모두 소금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류머티즘은 관절 염증이다. 관절염이 생기면 염증으로 인해 몸이 붓고 열이 나고 심한 통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염증이 진행되면 온몸에 문제가 생긴다. 처음에는 손가락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니다 보니 나중에는 무릎, 어깨 등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통증에 시달린다. 류머티즘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데 냉기로 인한 저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출산 전후에 냉기가 들거나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경우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관절 등의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염증을 잡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지만 몸이 냉하다 보니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겨울 땅과 같은 상태여서 물을 부어도 겉돌기만 한다. 이때는 몸을 데우고 체온을 올리는 찜질과 운동을 병행해야 소금이 잘 흡수될 수 있다. 처음에는 소금차 형태로 따뜻하게 마시면서 곡식 주머니 찜질팩 등으로 배를 데우고 족탕, 각탕으로 굳은 몸을 풀어준다. 소금이 부족하면 신장과 귀에 이상이 온다. 모든 감각기관은 물과 소금의 영향을 받는다. 소금과 물이 부족하면 특히 신장과 밀접한 감각기관인 귀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중이염, 이명, 청력 이상, 이석증, 메니에르병 등 귀와 관련된 문제는 오행에서 수기인 신장과 관련이 있다. 신장의 문제라고 해도 현대의학에서 진단받는 병의 개념과는 다르다. 신장이 지닌 힘, 신장의 생명력이 약해졌다는 것이지 조직 이상이나 손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물과 소금의 수기를 보충해주면 귀의 뿌리 격인 신장이 튼튼해지면서 관련된 증상이 사라진다. 감기에 걸렸을 때도 염분과 수분 보충을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초기에 진화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진행되어 중이염까지 갈 수 있다. 환자와 염분 섭취. 식이요법을 하는 환자들은 제한이 많은데 특히 염분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입원 환자들 가운데 장아찌나 김, 물김치 등 간이 된 반찬을 숨겨놓고 몰래 먹는 사람이 많다. 간이 안 된 음식은 억지로 먹으려고 해도 잘 넘어가지 않는다. 의학적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먹어야 체력이 생기고 체력이 있어야 투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특히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못 먹어 죽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먹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염분이 있어야 침도 생기고 위액, 췌장액, 쓸개즙 등의 소화액도 만들 수 있다. 특히 수술 전후로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이때 빠르게 회복하고 노폐물을 잘 빼내려면 염분과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발기부전, 성욕 감퇴. 젊은 남성들 가운데도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심한 경우 혈기왕성한 고등학교 때부터 발기부전이었다는 남성도 있다. 특히 학창시절에 모범생 소리를 들으면서 입시 공부에 올인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꽤 있다. 머리 쪽으로 기운이 너무 쏠리고 몸을 거의 쓰지 않다 보니 상상이나 꿈속에서는 가능해도 현실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부분 대학에 가거나 취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탈모, 비염, 고혈압, 통풍 등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 그 부부는 아예 포기하며 산다고 쓴웃음을 짓기도 한다.
또한 정력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발기는 쉽게 되지만 지속 시간이 너무 짧아서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 여성의 경우 물과 소금 부족 상태가 계속되면 욕구가 전혀 생기지 않거나 몸속 진액 부족으로 성생활이 고통스러워진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에 잠자리를 피하게 되어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상대방의 몸 상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수 기운이 부족하면 이처럼 성별과 상관없이 성생활이 힘들어지고 즐겁지 않다. 이런 문제는 물과 소금을 기본으로 부족한 수 기운을 채워주고 균형을 잡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소금과 물의 균형을 맞춰라.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물이 자연스럽게 당기고 인체도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염분이 부족한 사람은 온종일 물이 당기지 않고 과일도 먹히지 않는다. 최소한의 체액과 혈액을 가지고 그것에 최적화되기 위해 에너지를 아끼다 보면 1. 공부 등 생산적인 활동에 몸을 쓰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상태가 되고 몸이 늘 무겁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염분 섭취가 부족해 물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 소금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된다. 거들떠보지 않던 과일도 먹게 되고 차나 음료도 마시게 된다. 그러면서 말라있던 입안에 침이 생기고 땀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안구 건조가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등 수분 부족으로 생긴 문제가 해결된다.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정말 중요하지만 소금 없이 물만 마시면 위험하다. 그럼에도 물과 과일은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소금은 적게 먹으라고들 한다. 운동할 때나 외출할 때 소금물을 타서 나가는 것도 좋고 소금을 잘 챙겨나가 물이나 음료와 같이 먹는 것도 좋다. 물 500 기준으로 2티스푼 정도면 1%의 염도가 된다. 농도는 자신에게 맞춰 조절하면 된다. 이온 음료 등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먹는 양은 그날의 날씨나 운동량, 활동량, 체질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스스로 적당량을 찾아야 한다. 물과 소금이 혈액 순환을 시킬 수 있지만 혈액 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다른 영양분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 물과 소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기본적인 영양 섭취가 안 된 상태라면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 물과 소금으로 혈액량이 늘어나거나 혈액이 묽어질 수 있지만 다른 영양분인 미네랄이 부족해 체액의 적정한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장기가 운동을 멈출 수도 있다. 이때 다른 영양분은 음식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음식물 가운데서 곡물은 필수 영양소를 고루 갖춘 좋은 원료다.